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도우미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가만히 계실 때 배에서 자꾸 꾸르륵 소리가 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반복적으로 들리고 조용한 회의실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릴 정도라면요? 그건 단순히 소화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장음 항진증, 즉 장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과도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장음 항진증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떠한 경고 신호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면 시작할게요. 배에서 나는 이 꾸르륵 소리는요, 장의 연동 운동에 따라서 가스나 액체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요, 그 빈도와 강도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태는요, 장음 항진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음 항진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식사 후에도 꼬르륵 꼬르륵 요란한 소리가 계속 나고요, 장에서 찰랑거리는 듯한 물소리, 또 공복이 아닌데도 소리가 크고 날카롭고요, 복부 팽만감이나 트림, 방귀가 자주 동반되고요, 복통이나 변비, 설사 등 배변 문제도 동반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장 기능이 과민해졌거나 조절이 무너진 상태로 보고 적절한 원인 분석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이 장음 항진증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탄산음료나 밀가루, 인공 감미료를 과다 섭취했을 때입니다. 이런 식품들은요, 장내의 가스를 증가시키고 장 점막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는 꾸르륵 소리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불균형입니다.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장 운동을 과다하게 자극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복부 팽만, 꾸르륵거림,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위장 연동 운동의 이상 조절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소장 세균 과잉 증식 등에서 장이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이 장음이 커지고 복부 찌릿함이나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까지나 소리가 크게 나는데 병원에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CT와 같은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검사상에서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음 항진증이 나타나는 원인을 담적병으로 봅니다. 담은요, 우리 몸에서 음식물로부터 발생한 탁하고 끈적한 노폐물을 말하고요, 적은 그 노폐물이 위장벽이나 장 속에 쌓여서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담이 쌓인 담적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저하시켜서 음식물이 위장에 오랫동안 정체되게 만들고요, 복부 가스, 장음 항진, 복통, 변비, 설사, 목의 이물감과 같은 위장 증상, 또 이 담적이 오래되면 혈액과 림프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어깨 결림, 등 통증, 옆구리 통증, 만성 피로, 수족냉증, 불면증, 생리통 등 다양한 전신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적이 유발하는 이런 다양한 증상군을 묶어서요, 현대 한의학에서는 담적병 혹은 담적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담적병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기능성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상피화생, 만성 위축성 위염, 자율신경실조증 등의 질환을 포괄합니다. 담적병이 생기는 원인은요, 첫 번째는 선천적인 비위허약, 즉 부모님한테부터 물려받고 타고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식이나 폭식, 야식 등의 잘못된 식습관, 혹은 찬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음식 등의 잘못된 식품, 네 번째는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를 그 원인으로 봅니다. 그럼 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담적병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저랑 같이 체크해 볼게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놀란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이 답답하다, 목에 이물감이 있다, 식욕이 없다,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자주 숨이 찬다,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난다. 이건 오늘 주제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다, 얼굴이 누런 편이다, 머리가 맑지 않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옆구리가 당기듯 아프다, 팔다리에 힘이 없다. 어떠세요? 이 중에서요, 5가지가 넘게 체크가 되셨다면요, 담적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담적병은요, 위장과 전신에 쌓여있는 담적을 제거하고 이 담적이 생성되지 않는 위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약 처방을 위주로 치료합니다. 담적에 어떤 한약재가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담음의 생성을 막고 위장의 담적을 배출해주는 거담약,
또 기의 소통을 도와서 가스를 제거해서 더부룩함을 해소해주는 이기약, 또 정체된 음식 찌꺼기를 소화시켜서 장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도약, 비위를 튼튼하게 해서 소화력과 흡수를 개선할 수 있는 건비약,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위장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연동운동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신약 등을 사용합니다. 이런 약재를 개인의 담적의 증상 유형과 체질에 맞춰서 개인별로 맞춤 처방하는 거죠. 또한 약뿐만 아니라 위장의 경락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주 2, 3회 이상 병행하면 치료 효과는 20-30%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담적병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생활관리법이 도움되는데요. 첫 번째는 밀가루, 탄산음료, 그리고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가공식품은요, 장내 유해균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가스와 담적 생성을 촉진하는 대표적 원인이니까요, 끊거나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인데요. 음식 섭취 후에 바로 눕거나 낮잠을 주무시게 되면 위 내용물이 정체돼서 담적 형성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최소한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은 가볍게 움직이거나 앉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30분 이상 걷기인데요. 하루 30분 걷기는 위장의 혈류를 늘리고 연동운동을 촉진해서 가스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하루 7, 8시간의 숙면입니다. 충분한 숙면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위장 운동을 안정화하고 이 담적 악화와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는 위장 회복의 황금 시간대니까요. 이때는 꼭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그때그때 풀기인데요. 스트레스는 위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풀어주는 게 담적병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데요. 자신과 반대 성향의 취미를 갖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조용한 분들은 활동적인 운동, 활달한 분들은 명상이나 독서처럼 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서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자주 들리는 배의 꾸르륵 소리, 그저 단순한 위장 소리만 넘기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담적병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담적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기, 즉 위장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이 담적병의 한약 치료와 침 치료도 중요하지만요, 그건 못지않게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치료의 핵심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요, 이 담적병에서 벗어나시고 건강하고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댓글은요, 영상 제작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요,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